올해 초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수소의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19일부터 서울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에서는 수소경제의 다양한 모습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2019 대한민국 수소 엑스포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다녀온 권순우 기자와 함께 우리나라 수소 산업의 현주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소 엑스포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낯익진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기술들이나 또 어떤 볼거리들이 있었는지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수소 엑스포라고 해서 수소가 전시되는 건 아니고요. 이번 주는 수소 위크라고 할 정도로 수소 관련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이제 수소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방증일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번 주에 가장 큰 행사는 아무래도 그 대한민국 수소 엑스포였을 것 같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축사를 전달을 하기도 하고 그 산업부 장관, 환경부 장관, 중기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출동을 했고 울산 지역이라든지 서울, 부산 등 지자체장, 국회의원들이 대거 출동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저희 나라가 CO2 자동차를 가장 먼저 없애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파란 하늘을 가리는 미세먼지를 역사 속에서 단지 수십 년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진 일시적 사건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화석에너지 산업에서 원유를 시추하고 운송하고 이걸 통해서 보관하고 자동차 발전하는 그런 전 산업군에 이제 기업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수소 산업 역시 수소의 생산과 운송, 저장, 사용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다양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엑스포에는 수소 산업 관련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소재, 충전소 등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해서 본인들의 계획과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수소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수소차가 가장 그래도 좀 잘 알만한 분야이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해서는 어떤 기업들이 참여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가 당연히 참석을 했겠죠. 그 수소전기차의 구조를 절개면을 보여줌으로써 내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나무를 키운다거나 아니면 전등을 킨다거나 하는 다양한 공간들을 전시한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미세먼지를 수소자동차가 흡수하는 장면들도 시연을 해서 많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대차는 자동차를 시작으로 해서 기차나 선박 등 다른 운송수단으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도에 수소 전기차를 매년 50만 대 이상 생산하여 판매할 계획이고 수소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료전지 시스템은 70만 기 이상을 생산해서 저희 현대자동차의 연료전지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다른 자동차 회사에게도 판매하고 차 이외에 기차, 선박, 지게차 등 다른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도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그 수소 전기차를 운행을 하려면은 수소 충전소가 굉장히 필수적일 텐데요. 정부는 수소 충전소를 올해 85개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310개로 확대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편리하게 수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업체들도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효성이 수소 충전소 설치한 40% 정도를 점유하고 있어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줬고요. 두산 같은 경우도 발전용, 빌딩용 연료연지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기술력을 보여줬습니다. 효성중공업의 수소충전소는 설치 면적이 작으며 설비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효성은 앞으로 수소충전 관련 사업 기술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력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나 효성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수소경제라는 이런 신산업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수소하고 산소를 결합하는 그 과정에서 필수 소재로 백금이 쓰인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런 백금 촉매를 개발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 분야는 글로벌하게 일본의 다나카라든지 영국의 존슨 매티 같은 글로벌 회사들이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백금 촉매를 개발하기 위해 수십 년간 연구를 했던 중소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좀 이번 수소산업 활성화와 더불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한 회사들은 굉장히 큰 회사들인데 국내에서 연료전지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벤처기업이라든지 또는 중견기업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수소 부품들은 이런 엑스포가 아니면은 일반인들이 보기 좀 힘들 텐데 이번에 엑스포에 참여하시면은 수소 산업에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거의 한 20여 년 동안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EM 솔루션도 참여를 했고 기체 수소뿐만이 아니라 액화 수소를 만드는 메타비스타도 전시장의 한 켠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연구개발 단계에 있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수소 산업이 육성이 되고 상용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중소 중견 기업들도 좀 성장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품들이 국산화가 되면은 원가 자체가 내려가고 국내에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수소 엑스포에서 기업들의 기술력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수소 엑스포 같은 박람회가 앞으로의 수소 산업 경제에 얼마나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 수소 산업이 시작된 건 한 20년 정도가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대규모 박람회가 일어나는 거는 서울에서 엑스포를 연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우리보다 그 수소 산업이 먼저 좀 발달을 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그 수소 엑스포는 이미 15년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도쿄에서 열린 수소 박람회 같은 경우는 무려 한 1,500여 개의 업체가 참여를 했고 자신들이 어떤 세계적인 기술력들을 뽐내면서 관람객들도 6만 명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일본 업체 중에는 수소 전기차를 만드는 도요타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정용 연료전지를 만드는 파나소닉 등의 업체들이 대표적이고요. 특히 올해는 정부가 앞서서 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6배 넘게 부스를 차지하면서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경제는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한 기업이나 한 국가 단위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서로의 어떤 기술들을 보여주고 서로의 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전체 생태계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엑스포들을 통해서 어떤 기업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상호 협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Demonstrated is very important in the global economy and in the rollout of hydrogen fuel cell technologies around the world. Hyundai vehicles are in North America, in Europe, and in Asia, and the continued innovation and development that is going on in Korea will be a very important contribution.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10년, 20년에 가까운 연구개발 기간 동안 상당한 기술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개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협력 관계를 도모하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용화될 수 있는 기술들이 앞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해외 수소 산업 관계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장들이 많이 열린다면 우리나라 수소 경제 활성화도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